안녕하세요. 지니어스 빔360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지난번 시리즈에 이어서 이번에도 사회를 맡게 된 SCK 한은세라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시리즈에 이어서 이번에도 저희 두 분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먼저 시리즈 1 때부터 쭉 저랑 함께 이 빔360 웨비나 시리즈를 진행해 주신 오토데스크의 이인근 차장님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이인근 차장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른쪽에는 두 번째 시리즈에 잠깐 빠지셨다가 이번에 다시 함께 해주신 저희 SCK의 이경미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SCK 건축 엔지니어 이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빔360 디자인 웨비나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번 시리즈 1이랑 시리즈 2 때는 빔360 닥스, 코디네이트, 빌드 이렇게 세 개의 아젠다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빔360 4개의 플랫폼 중에서 마지막 빔360 디자인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웨비나를 진행했는지 먼저 아젠다를 한번 보면요. 아젠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오늘 굉장히 좀 아젠다가 많네요. 네. 저희 닥스랑 빌드 했을 때는 이렇게 많진 않았는데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네. 아젠다가 많은 걸로 봐서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닥스 때는 조금 소개하는 거였고 빌드 때는 좀 워크플로우에 대한 좀 설명이었다고 하면은 오늘은 좀 새로운 개념에 대한 설명이 좀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젠다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다른 때는 집중을 안 하셨나요? 아니요. 물론 했죠. 근데 조금 더. 조금 더? 네, 알겠습니다.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식사하시고 나서 약간 힘든 시간이시긴 한데 그래도 저희 두 분께서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장난 못하고 쉽게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빔360 디자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희 오토데스크 이인근 차장님께서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실게요. 네,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빔360 디자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레빗으로 센트럴 파일 모델 만들어서 작업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기존에는 센트럴 모델을 이제 컴퓨터에 만들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서버에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 네트워크 서버나 컴퓨터에 만들었던 센트럴 모델을 클라우드에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센트럴 모델을 활용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공동 작업을 하셨을 텐데 그 센트럴 모델이 클라우드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네트워크 서버를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에 접속만 가능하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공동 실시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디자인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런 공동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토데스크에서 예전부터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로컬 로크 쉐어링이라고 해서 흔히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네트워크 서버나 컴퓨터에 만드시는 이제 센트럴 모델 그 단계를 말을 하고요. 그게 한 단계 발전된 게 이제 레빗 서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레빗 서버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게 저희 빔360 팀이라고 해서 빔360 디자인이 나오기 전에 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팀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모델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센트럴 모델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협업을 하는 환경을 구성했던 게 빔360 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게 된 게 그 이후에 발전돼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빔360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차장님, 만약 지금도 팀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많이 계세요. 네. 그럼 그분들은 계속 그냥 팀으로만 쓰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빔360 디자인으로 체인지가 될 수 있는 건지? 좋은 질문입니다. 빔360 팀 사용하시는 분들도 디자인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빔360 디자인을 구매하신 분들도 팀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 팀이 그 서비스가 끝난 게 아니라 디자인이 새로 나온 거여가지고요. 얼마든지 바꿔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념을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빔360이라는 클라우드 이제 환경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저희가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쉐어할 수 있는 파일을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센트럴 파일을 빔360에 만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센트럴 파일을 가지고 지금 뭐 베를린, 뮌헨이 적혀 있는데 여러 이제 뭐 해외 지사하고 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사무실 사람들하고도 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거나 다른 사무실에 있거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빔360 디자인 사용자라고 하면은 다 같은 파일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옛날에는 뭐 FTP 서버를 통해서 한다거나 뭐 네, 그런 맞아요. 방법을 했다면 되게 여러 해외에 있는 서브 컨트랙터들하고도 협업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죠. 클라우드라는 공간에.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센트럴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메일로 파일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FTP 서버 활용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서버에 들어오거나 이런 방법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만 연결이 된다면은 바로 그냥 그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센트럴 파일을 열어가지고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협업이 진짜 편해졌네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보시면은 그렇게 같이 작업하고 있는 작업 파일하고는 별도로 저희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뭔가 퍼블리시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러니까 빔360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 저희가 앞쪽에서 닥스하고 뭐 코디네이트랑 빌드랑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모델 뷰나 이런 것들을 협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볼 수 있는 파일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작업 중인 파일을 퍼블리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쉐어할 수 있는 또 다른 파일이 존재한다. 뭐 이 정도만 일단 알고 내가 레빗을 쓰지 않더라도 그 레빗 모델을 보고 싶다. 근데 내가 빔360 사용자다, 닥스 사용자다라고 하면은 레빗을 설치하지 않고도 그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계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게 뭐 닥스, 코디네이트, 빌드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디자인은 그래서 레빗 모델을 활용한 실시간 협업 쪽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표는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중에서 디자인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프로덕트라고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빔360 팀 예전 버전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빔360 디자인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이나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레빗 클라우드 워크 쉐어링 같은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나와요.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후에 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처음 빔360 디자인 첫 시간에 이야기할 때 레빗도 되지만 향후 11-3D도 이 빔360 디자인 안에 들어올 것이다. 커밍 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들어왔나요? 마치 사전에 저희가 짠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정말 안 짰는데 딱 물어보셨네요. 그 11-3D 같은 경우도 10월 31일자가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저번 주죠. 저번 주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났을 텐데 디자인에서 11-3D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11-3D 사용하시는 분들도 디자인 사용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협업하실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레빗 화면처럼 11-3D 안에도 바로 그 화면이 들어와 있겠네요.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사실 아직 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예전 버전 팀 같은 경우는요, 레빗 버전이 2018.3 버전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2018.3 버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3 버전 사용자는 팀도 사용하실 수 있고 디자인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버전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18.3 버전부터 사용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2019 버전부터 보면은 홈 화면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홈 화면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홈 화면인데 레빗을 켰을 때 이제 시작 화면이 이런 홈 화면으로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 왼쪽 아래 보시면은 빔360 저기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랑 이런 파일들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직접 레빗에서 열 수 있는 이런 홈 화면이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홈 화면에 보시면은 그런 파일들이 있고 그런 파일들을 열어서 센트럴 파일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센트럴 파일에 싱크도 하는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 버전부터는 그 센트럴 파일을 만들 때 보면은 이 네트워크 버전에 만들 건지 아니면 빔360에 만들 건지 선택하는 이런 화면들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센트럴 파일을 만들 때 네트워크 서버나 컴퓨터에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초대되어 있는 빔360 프로젝트에 만들겠다라고 아래쪽에 있는 걸 선택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럼 빔360에 만들 때 그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뭐 어드민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개념으로 그럼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빔360의 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권한 설정을 잘 주시게 되면 관리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분들도 얼마든지 센트럴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에 싱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장님, 이종훈님께서 질문을 하나 네. 해주셨어요. 벌써 질문이 네, 나왔나요? 모바일에서도 지원이 되는지. 사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레빗에서 작업을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저희가 레빗을 설치해서 실제 모델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쪽 지원은 안 됩니다. 다만 앞쪽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모델링한 파일을 보는 건, 그러니까 닥스를 활용해서 디자인해서 모델링한 파일을 보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모델링하는 게 모바일에서 안 되는 거지, 모델링한 걸 보는 거는 모바일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뒤에 질문은 뷰 정도는 되는지 그죠?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뷰는 가능한 시트, 거죠. 네, 거기 닥스에서. 포함되어 있는 시트랑 뷰랑 다 가능하고, 어떤 뷰, 어떤 시트를 올릴 건지 저희가 이제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팀 내부에서 이렇게 모델링 작업하는데 실시간 협업하는 요 기능 하나 하고요. 그리고 우리 팀에서 작업한 거를 다른 팀하고 어떻게 공유를 할 건지에 대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팀 내부 협업용, 팀 외부, 팀 간 협업용,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화면만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싱크하는 거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싱크하면서 모델링하는 화면 따로 있고, 그리고 저희가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일을 다른 팀에 줄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다른 팀에서 올린 파일들을 우리 팀 거에 받을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타임라인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워크플로우를 보시면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레빗 사용자들이 레빗 모델링을 하고 센트럴 모델을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겠죠. 네. 그럼 그렇게 올려놓은 클라우드 파일들이 워크스페이스라는 공간으로 올라오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디자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랑 타임라인으로 올라가는 이런 차례차례 올라가는 워크플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워크스페이스는 내가 어떤 뷰를 보는 거지 저기서 작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네.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세요. 그럼 네. 빔360 사용해서 모델링도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모델링까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델링은 레빗에서 하시는 거고, 그 모델링한 데이터를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게 이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저 같습니다. 단어 때문에 좀 헷갈려 네. 하실 것 같아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빔360 디자인이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쭉 같이 듣고 있는데, 물론 설명을 잘 해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개념이라던가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거죠? 그럼요. 네. 설명 차근차근 해드려야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빔360 디자인을 이제 막상 쓰게 되셨을 때 이제 어떤 준비 사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이경미 부장님이 이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빔360 준비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빔360으로 프로젝트에 초대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빔360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모듈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저희 첫 시간에 보면은 빔360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제가 사용 가능한 모듈이 홈 화면상에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인 그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레빗 라이선스가 꼭 있어야 되겠죠.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쉐어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레빗 2018.3 버전 이상부터가 이 디자인으로 모델을 업로드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레빗 2018.3 버전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앞에서 이인근 차장님께서 팀하고 빔360 디자인 이야기하면서 버전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RCW라고 해서 레빗 클라우드 워크 쉐어링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RCW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레빗 클라우드 워크 쉐어링을 하시게 됐을 때 콜라보레이트, 레빗 상에 콜라보레이트라는 버튼을 딱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렇게 창이 하나가 뜨죠. 그런데 만약 RCW 권한이 없으신 분이라면은 그냥 위에 within your 네트워크로 하라고만 되어 있고요. 빔360 더큐먼트 매니지먼트 부분이
비활성화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 빔 360 디자인을 구매한 사람이고 쓸 수 있는데 이 아이콘이 클릭이 안 되고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내가 RCW 권한이 없는 거 아닐까라고 우선 의심부터 좀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네, 사실 그 권한이 없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네. 분명히 구매했는데 네, 그렇죠. 지금 활성화가 안 당연히 돼 있다. 돼야 된다고 네네.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 오른쪽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빔 360 도큐멘트 매니지먼트가 선택할 수 있게 활성화되어 있는 건데 이게 바로 RCW 권한을 부여했을 때 네. 저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권한에 대한 부여라던가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는지 이런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하신지 또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manage.autodesk.com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이 로그인 같은 경우는요, 빔 360 디자인을 구매를 하셨을 때 라이선스 담당자 계정으로 해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 오토데스크 어카운트 화면이 뜨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든 제품 및 서비스라는 그 우측에 그 탭을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회사에서 구매한 모든 제품 서비스에 대한 리스트 항목이 다 뜨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만약 빔 360 디자인을 구매하신 고객이시라면은 빔 360 디자인과 빔 360 닥스 이 부분이 네, 이제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레빗이나 뭐 다른 오토데스크 제품들의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페이지가 네, 동일한 그렇죠. 페이지죠? 동일한 네, 페이지죠. 네, 그래서 네. 제가 구매하신 오토데스크 관련해서 네. 구매하시거나 사용하셨던 리스트들은 다 뜨실 사실 겁니다.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지를 볼 일이 없고 거의 사실 라이센스 네, 관리하시는 네, 관리자분들이 분들이, 이제 네. 보시게 되는 그래서 거죠. 네. 저 화면이 뭔가 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네, 있으실 네. 거예요. 특히나 네트워크 라이센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네.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계약 탭에서 내가 구매한 빔 360상의 계약서도 이 창에서 바로 이 어카운트에서 오토데스크 어카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구 및 주문에서 계약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계약서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제가 아까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용자 관리라는 것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사용자 관리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add 해갖고 사용자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우리 회사에 내가 IT 어드민이다. 만약 라이센스 관리자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 회사에 10명의 유저가 디자인을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 add 버튼을 통해서 그 10명의 유저를 다 등록을 해 주셔야지만 디자인이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 10명의 유저분들이. 그래서 add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사용자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용자 추가하실 때는 그 사용자에 대한 이메일 어드레스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름하고 성이겠죠. 그거를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 및 계속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레빗과 빔 360 사용자 같은 경우는 계정에 대한 라이선스가 동일해야 돼요. 라이선스가 아니라 메일 주소가 동일해야 돼요. 네. 네. 메일 주소가 동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 레빗의 그 네트워크 라이선스이신 분들은 레빗을 실행하셨을 때 우측 상단에 메일 주소가 이렇게 저희 항상 뜨잖아요. 그게 안 떠도 활성화가 안 돼도 레빗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트워크 라이선스의 경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럴 경우는 네. 네트워크 라이센스를 사용하시더라도 레빗 상에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계정 추가를 해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만 이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계정 만드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네, 너무 쉽죠. 네, 네. 만드셔가지고 로그인 로그인 하셔서 동일한 네. 메일 주소로 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리스트에 사용자가 다 추가가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액세스 편집을 통해서 여기서 바로 RCW에 대한 권한을 부여를 네. 하는 건데요. 네. 액세스 편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또 하나 뜹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디폴트로는 이 모든 지금 체크하는 곳에 아무것도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레빗 클라우드 워크 쉐어링이라는 부분을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 사용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죠. 또한 만약 레빗 라이선스랑 이 빔 360 디자인에 대한 라이선스는 별개입니다. 만약 제가 A사 직원이에요. 근데 A사에서는 레빗 라이선스를 쓰는 건데 이 디자인은 이 B사의 프로젝트에 어사인 돼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빔 360 디자인 같은 경우는 B사에 있는 라이선스 관리자가
디자인만 라이선스를 부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빗과 빔 360 디자인 라이선스는 별도로 관리가 되고 별도로 추가 및 등록 부여를 네, 해줄 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제가 권한을 받았어요. 부여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제대로 권한이 부여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어드민, 라이선스 관리자가 이런 부분을 지금 일련의 과정을 작업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 지금 장표는 내가 부여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 그 어카운트 계정을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저의 어카운트 계정으로 동일하게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가게 되면은 제가 권한이 부여가 됐다면 빔 360 디자인과 레빗 그 클라우드 워크 쉐어링이라는 요 두 개의 그 서비스 항목이 뜨게 네, 됩니다. 네. 그러면 저대로 할당이 됐다, 권한이 부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빔 360 같은 경우는 사실 닥스하고 빌드하고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빔 360 웹상에서 초대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디자인 사용자 같은 경우는 요 RCW라는 권한이 추가적으로 네, 필요한 부여가 거고 네. 그 권한 부여는 구매 담당자가 네. 해주셔야 하는 거고 구매를 받은 그러니까 권한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manage.autodesk.com에 들어가셔가지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있다라는 거죠. 네, 네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바로 다음에 보면은 BYOS라고 하고 라이선스 관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부분까지 제가 연결해서 같이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빔 360 디자인 라이선스 부분이고요. BYOS라고 해서 아까 지금 바로 앞에 이익은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빔 360 닥스라던가 코디네이트라던가 빌드 또 처음 웨비나를 보셨는데 두 번째 웨비나를 안 보신 분이라면 저 코디네이트가 뭔가라고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텐데요. 글루라고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1차 시리즈 1에서는요. 그게 네. 네이밍만 기능은 동일하고요. 이름만 코디네이트로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빌드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그냥 빔 360에서 초대만 해주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하신 거였는데 빔 360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이외에 플러스 아까 바로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RCW를 권한을 부여를 해주셔야지만 라이선스를 제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A 건설사에서 당연히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겠죠. 그리고 A 건설사 내부 직원이 20명이 이 지금 프로젝트에 어사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A 건설사는 원래 이제 오토데스크 빔 360 디자인을 50시트를 구매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50시트 중에서 20명의 그 프로젝트 어사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몇 시트가 남죠? 30. 네, 그렇죠. 30시트가 남죠. 그런데 이번에는 B사, 서브 컨트랙터에서 B설계사에서 이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건설사에서 다 모두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협력업체들과 같이 이제 업무를 같이 협업을 할 텐데 B설계사에서 10명이 또 이 프로젝트에 어사인이 됐어요. 그래서 빔 360 디자인을 통해서 업무 워크 쉐어링을 해야 되는데 이 B사는 디자인을 구매하지 않은 회사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네. B사가 디자인을 구매할 필요 없이 A사에 있는 라이선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사에서 30개의 라이선스가 있었잖아요. 그럼 B사는 디자인을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명의 추가된 그 사용자에 대해서 라이선스 10개를 차감해서 부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C 협력업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C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구매한 빔 360 디자인이 15개가 있대요. 그리고 또한 그 15명이 또 다 이 A건설사의 지금 이 프로젝트에 다 같이 인볼브가 돼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네네, 거죠. 네. 그랬을 때는 지금 C 협력업체, C 그 서브 컨트랙터의 디자인 구매한 게 있기 때문에 A 건설사의 라이센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이 C 건설사의 디자인을 가지고 그대로 한 프로젝트에 같이 네. 업무를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앞에 했던 닥스라던가 코디네이트라던가 빌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안 됐었잖아요. 네. 그냥 A 건설사에서 만약 서브 컨트랙터를 초대하고 싶다면 그 서브 컨트랙터에 초대한 사람만큼의 라이센스를 A 건설사에서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초대해서 그 부분이 같이 가능했다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약간 개념이 다른 거죠. 그 센트럴 파일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건설사 거를 쓸 수도 있지만 앞전에 뭐 닥스 이런 거와 동일하게 쓸 수도 있지만 만약 다른 서브 컨트랙터에서 구매한 라이선스가 있다면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유저 베이스라서 이런 게 가능한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디자인 그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RCW라는 권한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디자인 프로젝트에 어느 한 군데라도 초대가 되어 있으면은 유저 베이스로 권한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느 프로젝트에 초대를 받더라도 그쪽 라이센스를 차감하지 않고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유저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여러 프로젝트를 한 번에 하진 않겠지만 만약 내가 다른 회사에 프로젝트로 해갖고 제가 3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한 사람이 3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라이선스가 그럼 몇 개가 할당될까요? 디자인 한 사람이니까 유저 베이스니까 한 개. 프로젝트인데 다 네. 다른 프로젝트예요. 다 다른 프로젝트면 3개. 대리님 집중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바로 앞에서 일부러 그러신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여러분들의 의견을 네, 말씀드린 프로젝트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유저 베이스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다 다르더라도 유저만 동일하다면 라이선스는 하나만 네.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서 돌발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접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요. 제일 빨리 답변 주시는 분께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그것도 혼자 가서 드시기 그러시니까 2분이 같이 가서 드시라고 2장을 네, 저희가 쏘겠습니다. 자, 제가 답글달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은 뭐냐면요. A사에서 빔 360 25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B사에서도 빔 360 디자인 25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A사에서는 이미 생성한 프로젝트에 25 유저가 다 등록이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부 다 사용을 네, 하고 전부 있는 다 거군요. 사용을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런데 B사의 5명이 이 A사의 지금 이 프로젝트에 인볼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에 추가로 초대를 이렇게 받는다면 이 상황에서 라이선스는 어느 회사에서 구매를 해야 될까요? 그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인원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B사에서 더 사서 와야 되는지 네. 헷갈릴 그런데 때가 있죠. 네. 네, 벌써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답 A사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솔직히 답은 어떻게든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일 합리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앞쪽에서 설명을 잘 못했나 봐요. 그죠? 답이 나왔습니다. 네. 김관호님. 네. 구매할 필요 없다. 맞습니다.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A사의 프로젝트지만 B사에서 지금 25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B사에 그 라이선스 5개를 그냥 갖다가 쓸 수가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닥스나 뭐 빌드나 코디네이트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B사에서 디자인 25유저를 사용 중이면은 A사에서 추가로 구매해서 초대할 필요 없이 B사에서 사용 중이시니까 그냥 멤버만 초대를 하면은 뭐 라이센스 별도 차감 이런 거 없이 같이 이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는 없다. 거죠. 네. 네, 김관호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2장 네. 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세션은 저희 빔 360 디자인 모델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빔 360 디자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모델만 놓고 저희가 이제 설계를 작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모델 종류가 있어서 이제 그 중에서 선택하셔서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인근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모델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개념이 2가지가 생깁니다. 클라우드 모델이라고요. 그 워크 쉐어드 클라우드 모델이라는 개념이 2가지가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하고 클라우드 모델하고 워크 쉐어드 클라우드 모델 이렇게 총 3가지의 그러니까 레빗 파일 형식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빔 360에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워크 쉐어드 클라우드 모델은 그 저희 센트럴 파일 만드시잖아요. 센트럴 파일이 클라우드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센트럴 파일을 가지고 여러 이제 협력하시는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레빗상에서 기존의 센트럴 파일 만들었던 게 그대로 그냥 클라우드상에만 올라왔다라고 그 센트럴 파일이 클라우드에 있는 걸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모델이라고 네. 이제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클라우드 모델은 뭐냐? 클라우드 모델은 이제 디자인 사용자, 그러니까 이런 센트럴 파일 만드는 건 디자인 사용자만 가능하거든요. 이런 디자인 사용자하고 협업을 하고 싶은 네. 닥스 사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닥스만 사용을 하는데 저쪽 디자인 사용자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모델링하고 있는 거랑 좀 협업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클라우드 모델입니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하시네요. 네.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네. 네, 이해를 됩니다. 하셨죠? 파일은 그냥 저희가 네. 그냥 저희 드라이브에 놓고 사용하는 게 로컬 파일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게 로컬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 이렇게 세 가지가 타입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로컬 모델, 클라우드 모델,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모델. 근데 클라우드 모델은 2019.2 버전 이상부터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2019.2 버전부터 홈탭에 네. 그게 생긴 거잖아요. 빔 360. 그래서 네네네. 그런가 보네요. 홈 화면도 그렇고요. 그리고 2019.2 버전부터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거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컬 모델은 빔 360에 그냥 직접 업로드하는 파일들을 말해요. 그래서 빔 360 웹상에 가셔가지고 업로드 파일 선택하시고 업로드 파일, 다른 파일들 올리듯이 뭐 다큐멘트 파일이나 TWG나 이런 파일들 올리듯이 일반적으로 업로드하는 파일들, 그런 파일들을 말하고요. 네. 클라우드 모델이라고 말을 하면요, 그 레빗 화면에서 파일 파일 메뉴 세이브 누르시면은 에즈. 세이브 에즈 쪽에 클라우드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모델을 눌러서 빔 360에 만들 수 있는 클라우드 모델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모델은 앞쪽에서 계속 설명드렸듯이 저 콜라보레이트 메뉴를 눌러서 센트럴 파일을 빔 360에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세이브 에즈를 하고 네. 클라우드 모델로만 한다면 네. 어떤 뭐 수정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수정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세이브 에즈에서 그냥 올리기만 한 거라고. 그죠. 세이브 에즈에서 올리기만 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이제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모델하고 클라우드 모델하고 차이점이 뭐냐? 둘 다 빔 360에 올리는 건데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모델은 기본적으로 센트럴 파일이잖아요. 네. 센트럴 파일은 여러 명이서 동시에 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할 수 거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모델은 작업이 안 돼. 여러 동시 작업이 안 명이서 되겠죠. 작업할 수가 없죠. 네. 이런 보기만 큰 하는 차이점이 거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모델은 닥스 사용자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그렇죠. 모델은 디자인 사용자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네, 차장님 한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이규훈님께서 네. 혹시 하나의 모델을 공유할 때 네. 다른 사람이 수정을 할 경우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 수정된 내용에 대한 알람 기능이 있나요? 그죠. 기본적으로 센트럴 파일이라는 게 작업을 해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누군가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기둥을 막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기둥에 대한 권한은 이 작업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기둥, 같은 기둥을 뭔가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기둥의 권한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권한 요청해라라고 알림이 가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센트럴 파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사용하실 때도 같은 센트럴 파일이기 때문에 알림 얼마든지 가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수님께서 네. 클라우드 모델은 뷰어의 기능만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맞죠? 네, 그렇죠. 뷰어의 기능만 가능합니다. 그 뷰어 한 거에 뭔가 이슈를 만들거나 마크업을 한다거나 하는 추가적인 작업을 하실 수는 있지만 빔 360 상에서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뷰어만 가능한 거고, 모델링은 레빗에서 그 파일을 열어서 하셔야 됩니다. 모델링 수정은.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네. 모델인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요, 제가 같은 위치의 파일을 빔 360 홈 화면하고 빔 360 웹상에서 화면하고 레빗의 홈 화면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로컬 파일, 그냥 일반적으로 빔 360에 업로드한 파일은요 홈 화면에서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레빗 홈에서 안 보인다는 거죠? 왼쪽에서 보시면은 파일이 3개가 있잖아요. 네. 로컬 모델, 클라우드 모델,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모델. 근데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로컬 모델이 아예 보이질 않죠. 지금 네. 두 개가 같은 위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컬 모델은 레빗의 홈 화면으로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빔 360 안에서만 보이는 거지 네네. 레빗 홈 화면에서 클릭해서 접속할 네.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오픈을. 어떤 의미냐면은 레빗에서 우리가 빔 360에 올려놓은 파일을 열 때 홈 화면을 사용을 하는데 네. 빔 360에 올려놓은 모델을 여는 파일 타입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클라우드 모델 클라우드가 아니면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모델. 두 가지만 홈 화면으로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확실히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컬 모델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업로드하는 모델은 홈 화면으로 열 수가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잠깐 살짝 헷갈리는 게 홈 화면에서 열 수 없다라는 게요. 그 레빗 홈 화면에 연결된 빔 360 그 세션에서 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로컬 파일을 여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 홈 그죠? 빔 360이랑 연계된 화면에서 이제 바로 클릭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니까 빔 360의 네네. 그 프로젝트에 했을 때 리스트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아, 리스트 네네. 상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제 컴퓨터에 있는 레빗 파일을 여는 게 아니라 빔 360에 있는 레빗 파일을 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빔 360에 있는 레빗 파일을 열려고 할 때 열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클라우드 모델,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모델 두 가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차장님 김현수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센트럴 파일의 팀워크 작업자의 이름과 빔 360의 유저의 이름과 동일해야 작업이 가능한 건가요? 팀워크 작업자의 이름과 빔 360 유저. 유저 이름과 왜 같지 않을까요? 그게 있어요. 레빗에 보면은 유저 이름 정하는 게 제 기억에 있었는데 이게 유저 이름 있어요. 네, 있었는데 네. 제 기억에요. 이게 메일 주소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메일 주소가 아닌가? 수정할 수 있었나?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요 로그인한 메일 주소만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레빗에서 이름하고 상관없이 이 메일 주소만 동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빗에서 로그인한 메일 주소하고 빔 360에 초대되어 있는 어카운트 메일 주소하고만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센트럴 파일 할 때 이거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러 쉐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이름 추가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레빗 했을 때 로그인은 그거랑 같고 네. 이게 같으면 다 문제가 네,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 맞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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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은 저희 빔 360 디자인에서 이제 싱크와 퍼블리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질문을 한번 해주셔가지고 살짝 개념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경미 부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크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빗 파일을 엽니다. 레빗 파일을 열 때 이제 저희 레빗 2019부터 홈 탭에 레빗 들어왔고 그걸 통해서 이제 레빗 파일을 아까 열었는데 이거는 클라우드 모델이거나 아니면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모델로 한 네. 작업한 그 리스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홈 화면에서 제가 작업하고 있는 빔 360의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나오는 파일을 클릭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리스트가 뜰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해서 오픈을 합니다. 그럼 이제 레빗 화면이 띄워질 거고요. 거기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하시는 거죠. 뭐 모델링성 작업을 쭉 수정을 하시고. 하고 작업을 쭉 네. 한 다음에 보면은 레빗의 제일 상단에 보면 신속도 구막대가 있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싱크 관련한 그 파일이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싱크 위드 센트럴 해갖고 요 화면이 다시 뜹니다. 싱크로나이즈 하는. 그래서 센트럴 모델의 로케이션은 당연히 빔 360의 해당 프로젝트에 네. 되겠죠. 그래서 네. 거기에 그곳에서 패스를 지정을 하고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빔 360으로 싱크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로컬 모델,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 컴퓨터에 있는 모델을 싱크하는 거랑 방법은 동일해요. 방법은 동일한데 다만 차이점이라면은 싱크할 때 나오는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주소가 이제 뭐 C 드라이브의 어느 폴더가 아니라 빔 360의 프로젝트의 어느 위치다라고 이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퍼블리시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퍼블리시 같은 경우는요, 레빗 화면에 가시게 되면은 코디네이션이라는 부분에 이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퍼블리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블리시 세팅을 하고 이제 설정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그 설정한 걸 가지고 이제 그 퍼블리시를 실행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 퍼블리시 세팅을 끝나고 이 레빗의 홈 화면에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퍼블리시 버튼이 있기도 하고요. 만약 이거는 2019 버전의 그 빔 360에 대한 홈 화면이 들어온 유저라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팅 끝난 후에 홈에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 레빗 2018.3 버전 사용자라면 홈 화면 자체가 거기에 없죠. 빔 360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퍼블리싱 세팅 버튼 옆에 보면은 매니지 클라우드 모델에 그 퍼블리시 할 수 네, 있는 네.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셔서 네. 퍼블리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퍼블리시에 대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퍼블리시 세팅에 포함된 시트라던가 뷰가 이 빔 360 웹상에서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퍼블리시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퍼블리시 하는 이유는 제가 빔 360 웹상에서 저희가 레빗 파일 작업할 때 보면은 거기에 많은 뷰랑 많은 시트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사실 공유하고 싶지 않은 뷰랑 공유하고 싶지 않은 시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유하고 싶은 시트, 공유하고 싶은 뷰만을 선택을 해서 클라우드에 퍼블리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은- 그 선택한 게 네. 바로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세트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 빔 360에서 그 모델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선택한 시트, 선택한 뷰만을 빔 360상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네. 아, 그리고 저희 아까 manage.autodesk.com에 오타가 있었나 봅니다. 네, 그건 오타고 manage, manage.autodesk.com으로 네. 들어가셔야지만 어카운트 계정으로 그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타가 있었나요? 네, 오타가 네, 있어서 네. 많이들 알겠습니다. 네, 올라왔네요. 네. PT 공유 드릴 때는 수정해서 공유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로 이 싱크랑 퍼블리시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싱크의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협업을 하기 위한 모델로서 그 싱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센트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싱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퍼블리시 세팅을 해서 퍼블리시 셋으로 만들어서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웹상에서 빔 360이라는 웹상에서 디자인 사용자가 아닌 그 이외에 유관 있는 여러 멤버들하고 이 퍼블리시 모델을 가지고 쉐어할 수 있는 리뷰할 네, 수 네.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파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빔 360에 업로드한 그러니까 같은 파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파일을 레빗에서 열었을 때랑 빔 360에서 볼 때랑 버전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그 다음 차이점을 페이지에 제가 확실히 좀 준비를 알고 가셔야 했습니다. 됩니다. 네, 아, 그렇게 네, 또 준비를 하셨군요. 미리 또 말씀을 또 해주시면 제가 뭐라고 한 번 더 얘기하시면 되죠. 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싱크 같은 경우는 싱크를 할 때마다 버전이 올라갑니다. 그냥 네, 뭐 1, 2, 3, 4, 5, 6 계속 네. 올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싱크 레빗상에서 이 싱크하는 모델을 보는 유저가 보는 것과 이 빔 360에서 동일한 파일을 선택을 했을 때 퍼블리시된 모델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퍼블리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스테이터스상 정말 리비전이 정식으로 올라간 것만 해서 내가 이 모델만 퍼블리시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퍼블리시 한 모델이 버전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측과 좌측이 보면은 버전이 다르죠. 싱크를 한 거는 지금 레이티스트가 3이, 버전 3이지만 퍼블리시를 한 거는 지금 버전 2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모델하고 이 싱크를 했었을 때의 버전과 퍼블리시 했었을 때의 버전은 네, 다를 수 네.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다르게 될 거예요. 보통 싱크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한번 작업할 때도 뭐 하나 바꾸고 싱크하고 하나 바꾸고 싱크하고 굉장히 싱크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레빗에서 확인하시는 매니지 클라우드 모델에서 확인하는 버전은요. 굉장히 숫자가 높을 거고요. 이제 빔 360에서 확인하시는 저 버전은 퍼블리시 할 때만 업데이트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낮을 겁니다. 굉장히 다를 거예요. 아마 네, 실제 버전이 작업하시게 되면. 같지 않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작업할 때마다 싱크를 하는 게 정말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막 버전이 너무 네. 올라갈 것 같은데요. 막 200, 300 뭐 네. 이렇게. 근데 왜냐면은 싱크하는 게 결국은 이제 백업을 그러니까 CAD로 말하면 저장하는 거니까요. 네. 싱크는 할 수밖에 없죠. 싱크는 이제 계속 하시면서 작업하는 거고 그거를 다만 빔 360에 퍼블리시하는 거는
그걸 매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필요할 때. 매주 네. 딱 정해진 시간에 퍼블리시를 한다거나 중요한 게 바뀌었을 때 퍼블리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퍼블리시는 조금 어떤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로컬 모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 로컬 PC에 있어서 로컬 PC에 있는 파일을 빔360 빔360 닥스에 보면은 업로드하는 버튼이 있어서 이 업로드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이 파일을 업로드했었을 때를 바로 로컬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버전 1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클라우드 모델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로컬 모델을 통해서 업로드한 파일과 그다음에 퍼블리시 세팅을 통해서 퍼블리시를 한 클라우드 모델과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모델은 빔360 닥스라는 화면에서 봤었을 때는 뷰는 다 동일합니다. 올라와 있는 시트라던가 올라와 있는 3D 모델은 다 동일한 거죠. 하지만 로컬 모델, 그러니까 업로드 버튼을 통해서 업로드한 그 파일은 그냥 버전 1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퍼블리시 세팅을 통해서 퍼블리시한 모델은 버전 2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로컬 모델이 퍼블리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퍼블리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죠. 네, 버튼을 누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로컬 모델은 근데 저희가 그냥 레빗 파일을 클라우드 모델이나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모델로 만들지 않더라도 그냥 업로드하는 레빗 파일인 경우에도 저희가 뭔가 보여주고 싶은 뷰, 보여주고 싶은 시트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로컬 모델에서 그냥 퍼블리시 세팅만 하시면 돼요. 세팅만 하시고 저장하고 업로드하면은 동일하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세팅은 꼭 필수적인 건데 내가 보여주고 나서 세팅을 해서 그걸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델도 퍼블리시 세팅은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이제 빔360 디자인 링크 레빗 파일이라는 저희 챕터인데요. 네. 디자인에서 이제 레빗 파일을 링크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를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이 레빗 파일 안에서 링크하는 기능은 아마 레빗 사용자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빔360 디자인에서 레빗 파일을 링크하는 방법 저희 이인근 차장님께서 설명해 네, 주시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때 레빗 파일 하나만 가지고 작업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파일을 이제 뭐 구조, 건축, MEP 이렇게 뭐 네. 나눠가지고 이제 링크 걸어가지고 작업하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그럼 이제 그런 작업을 할 때 링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파일 타입을 앞쪽에서 3개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거 링크를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로컬 모델은 로컬 모델끼리만 링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 컴퓨터에 있는 레빗 파일은 제 컴퓨터에 있는 다른 레빗 파일하고만 링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모델들, 그러니까 클라우드 모델이나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모델은 클라우드 모델들끼리 링크가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클라우드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 센트럴 모델 하나 만들었다고 할게요. 센트럴 모델 하나 만들어서 그 파일에 링크를 하고 싶은데 제 컴퓨터에 있는 레빗 파일은 링크가 안 된다는 거죠. 빔360이 업로드된 모델이 되겠네요. 네. 근데 업로드 될 때도 그냥 일반 로컬 파일로 업로드한 거 말고 클라우드 모델이나 워크쉐어드 똑같이 센트럴 파일로 만들어진 것만 링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업로드만 된 건 아니고 네. 그 센트럴 파일로 만들어야지만 네. 그것도 그죠. 네. 그래서 로컬은 로컬끼리, 클라우드 모델은 클라우드끼리만 링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은요, 그 임포트, 그러니까 링크 버튼, 레빗 링크 버튼 누르면은 레빗 링크를 어디서 할 건지 이제 패스를 정하게 되는데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익스터널 레퍼런스라고 있어요. 네. 그럼 그거 누르시면은 빔360 프로젝트 들어가서 거기 있는 파일들 선택을 해서 링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링크를 걸어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는데 다른 파일들도 다른 파일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파일들이 제가 작업하는데 제가 링크 건 것들이 언제 업데이트가 되느냐 라는 게 그 밑에 써 있는 거거든요. 링크된 파일이 클라우드 모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모델을 저장했을 때 제가 링크 건 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모델은 싱크를 했을 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다 다른 팀이에요. 3명이 다 다른 팀이고 다 센트럴 파일 각자 만들었어요. 네. 건축팀, 구조팀, MP팀이에요. 제가
파일을 링크를 건 거죠. 네. 센트럴 파일 만든 거를 걸었어요. 그러면 제가 작업을 하다가 언제 이게 링크 건 게 업데이트가 되냐면은 두 분이 똑같이 싱크했을 때, 그러면은 제 파일에 싱크 누르면은 저는 그 변경되는 사항들을 업데이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작업하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싱크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려면 그 다음에 제가 업데이트 됐어요라고 뭐 네네. 한다면 제가 네. 그걸 다시 싱크를 네네. 하면 되는 네. 거겠네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레빗에서 작업을 할 때에 네. 대한 거고요. 그러면은 빔 360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빔 360에서도 링크를 다 했잖아요, 작업할 때. 네, 이걸 링크된 상태로 빔 360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빔 360에 파일을 올릴 때는 다 따로 올렸잖아요. 그죠? 센트럴 파일을 지금은 네, 따로 네, 올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링크된 상태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럼 이제 로컬 모델 같은 경우는 업로드 할 때 보시면은 업로드 링크 파일이라고 있어요. 네. 그때 그러면 링크 걸려 있는 파일을 다 선택해가지고 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이죠. 한꺼번에 업로드하면서 어떤 게 페어런트인지 선택을 해주는 게 있고요. 클라우드 모델이나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모델 같은 경우는 퍼블리시를 해주면 됩니다. 아, 링크를 다 한 한 상태에서 상태에서 퍼블리시를 퍼블리시를 버튼을 하면은 네. 링크된 상태로 빔 360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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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퍼블리시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근데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퍼블리시를 해서 올렸는데 이제 제가 작업 중인 레빗 파일에서는 두 분이 싱크할 때마다 뭔가 변경 사항들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빔 360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면은 퍼블리시를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레빗 파일 열어가지고 먼저 모델 업데이트 한 다음에 퍼블리시를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아, 그럼 결국은 그 링크 네. 한 모델이 바뀐다면 그걸 퍼블리시를 하니까 그냥 다 버전이 바뀌겠네요. 네. 그래서 먼저 빔 360에서 어떤 통합 모델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퍼블리시를 해서 통합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런 변경 사항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런 퍼블리시를 계속 그러니까 변경 사항을 보고 싶을 때마다 퍼블리시를 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통합 모델을 만들었는데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는 없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그게 가능한 게 제가 이제 설명드릴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모듈입니다. 여기서는 굳이 퍼블리시를 다시 하지 않아도 다른 팀에서 작업한 파일들을 업데이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빔 360상에서요. 굳이 레빗 열어가지고 업데이트하고 퍼블리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빔 360상에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네. 아,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모듈은 잠시 뒤에 네, 해주신다는 왜냐면은 말씀이시죠?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정말 많은 개념들이어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디자인에 네. 대해서 조금 딥하게 들어가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그래서 빔 360 디자인에는 모델 타입이 총 3가지가 있다. 로컬, 클라우드 모델,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모델이 네. 이제 그렇게 3가지고요. 그래서 업로드하는 방식 세 번째 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업로드는 빔 360의 로컬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드래그 앤 드랍 업로드 버튼 눌러서 업로드할 때 만들어지는 거고 네. 클라우드 모델은 세이브 에즈 클라우드 모델 네.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모델은 센트럴 파일을 클라우드에 만드는 방식으로 콜라보레이트 탭에 그죠. 들어가서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섯 번째 줄을 볼까요? 빔 360에서 퍼블리시 세팅을 확인하려면 네. 세팅을 한 후 로컬 모델 같은 경우 퍼블리시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업로드를 해주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클라우드 모델은 세팅을 한 다음에 퍼블리시를 해주는 거고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모델도 동일하게 세팅하고 퍼블리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개 다 작업을 하려면 우선 퍼블리시 세팅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퍼블리시 세팅을 일단 해주긴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뭐 올리고자 하는 시트는 다가 모든 게 아니라 네.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걸 그래- 세트로 네. 묶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파일이어도 제가 레빗에서 여는 제가 작업 중인 파일하고 빔 360에서 보여지는 퍼블리시 된 파일하고는 다르다. 버전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 다를 수가 있다라기보다 다르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다르다. 다르답니다. 그리고 이제 링크한 파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은 링크한 파일을 빔 360에서 확인하려면은
로컬 모델 같은 경우는 업로드 링크 파일을 이제 매번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거 다시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링크 다시 걸고 업로드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업로드 링크 파일은 빔 360 안에 들어가서 그 업로드하는 버튼 바로 네, 밑에 네. 있는 그걸 네. 클릭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모델은 퍼블리시 할 때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고 워크 쉐어드 클라우드 모델도 퍼블리시 할 때만 업데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끝난 게 아니고 중간 결론이에요. 네. 중간 결론이 뭐냐면은 닥스 사용자는 사실 로컬을 업로드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거기서도 퍼블리시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퍼블리시 하지 않아도 제가 보고 싶은 뷰, 보고 싶은 시트만 이제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근데 닥스 사용자 중에서 디자인 사용자하고 협업을 해야 돼요. 네. 뭔가 그 사람들이 내 파일을 링크도 걸어야 되고 네. 저도 그 사람들 파일을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클라우드 모델, 세이브 에즈 클라우드 모델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닥스 사용자 중에서 통합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빔 360에 링크가 다 걸려있는 상태로 모델을 보고 싶은데 그거를 일반적인 로컬 모델로 하게 되면은 그걸 매번 해줘야 되거든요. 업로드를 링크 다 이제- 해야 돼요. 다. 네. 링크 걸린 걸 다 한 번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때는 클라우드 모델을 활용하면은 그래도 로컬 모델보다는 조금 쉽게 통합 모델을 그러니까 만들 이게 수 있다. 결국은 그 링크로 다 건 다음에 그 모델을 네. 퍼블리시를 그죠. 한 그 모델이 되는 거죠. 변경사항이 있을 때 랩인 열어서 업데이트하고 퍼블리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고 디자인 사용자 중에서 이제 실시간 협업을 하려는 사람은 이런 클라우드 모델이나 로컬 모델이 아니라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모델, 즉 이제 센트럴 모델을 만들어서 다 같이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네. 김현수님께서 네.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기존의 CAD 도면을 링크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무척 많긴 하잖아요. 그래서 빔 360으로 작업하면 내 컴퓨터에 있는 도면 및 기타 템플릿과 관련된 자료를 업로드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빔 360에 CAD 그 템플릿 관련된 뭐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 업로드 해놓고요. 그 클라우드에 있는 거 끌어다 쓰는 거 가능하거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컬은 로컬끼리, 클라우드는 클라우드끼리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모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CAD 파일들 링크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하나는 네. 클라우드 모델의 경우 보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이 오, 부분 관련해 네. 가지고는 저희가 빔 360 닥스 그 그죠. 웨비나를 했을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렇죠. 네. 저희 첫 시리즈 제일 첫 시간에 네, 그때 보안에, 이제 네. 말씀드렸었는데, 네,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보안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닥스 웨비나를 저희 오토데스크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희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저희 다음은 빔 360 디자인 타임라인이라고 이제 하는 챕터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협업하는 이제 기능이라고 알고 맞아요. 있는데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네. 설명 부탁드리도록 네, 할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저희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여기도 끝나고 질문하는 시간, 질문 답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실 건가요? 아니요. 네, 그럼 지금 제가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3분을 풀로 써도 괜찮을까요? 네, 풀로 쓰셔도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제가 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임라인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빔 360 디자인을 보시면요, 제 말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타임라인 개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닥스 말고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빔 360 상에서 디자인 탭이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길 들어가 보시면은 워크스페이스라는 개념과 타임라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빗 사용자들이 레빗으로 모델링하고 그걸 센트럴 파일 만들어서 작업하다가 퍼블리시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럼 퍼블리시한 게 워크스페이스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파일을 가지고 패키지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새로운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패키지라는 거, 쉐어라는 거, 컨슘이라는 거. 이 패키지는 빌드에서도 패키지가 있는데 그 개념하고 같은 거로 봐도 될까요? 빌드에 있는 패키지요. 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패키지가 뭐냐면요. 저희가 퍼블리시를 해서 각자 작업을 했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그건 이제 팀에서 작업을 한 거죠. 각자 네. 팀에서 작업을 했는데 제가 작업한 파일을 다른 팀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작업 중인 작업 파일이 아니라 뭔가 한번 끄는 파일들
내가 퍼블리시한 파일들만 공유하고 싶은 거죠. 아, 진행 중인 게 네네. 아닌 정식으로 네네. 퍼블리시 된 파일들만. 네. 정식으로 뭐 네. 승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슈가 된. 그러니까 뭔가 공유를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이 된. 그럼 그때 패키지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럼 패키지에는 이 퍼블리시된 레빗 파일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패키지를 타임라인에 올리는 거를 쉐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네, 업로드하는 거를 쉐어. 그죠? 네. 그러니까 타임라인에 올리는 걸 쉐어한다고 하고요. 이 다른 팀에서 올린 이 패키지를 우리 팀에서 이거 우리 업데이트 할게라고 받아들이는 거를 컨슘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패키지 쉐어하고 컨슘하는 개념이 이제 새로 생겼죠. 그래서 보시면은 레빗에서 작업한 파일이 퍼블리시 할 때 닥스의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 퍼블리시한 파일들이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디자인 탭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럼 이 업데이트한 거를 패키지 만들어서 타임라인에 올리는 이러한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개념은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임라인이 있고 그 밑에 워크스페이스가 있죠.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서는 다큐멘트 어떤 파일들이 넘어온다고요? 쉐어한. 대리님 또 집중을 안 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컨슈만. 퍼블리시한 파일이 워크스페이스에 넘어오는 거고요. 그 파일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타임라인에 올리고 바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게 그래서 네. 쉐어, 네. 받는 게 컨슘이죠. 컨슘. 네. 그래서 보시면은 타임라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보시면은 동그라미도 있고 사각형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근데 타임라인에 보면 각 디서플린이 다 이렇게 탭으로 다 들어오네요. 연관되어 그죠? 있는. 이 연관되어 있는 팀들은 사전에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건축팀, 뭐 구조팀, MEP팀, 그리고 스틸팀 따로 만들겠다라고 지금은 팀을 4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팀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속해 있는 팀은 무조건 제일 하위에 보이게 되는 네. 건가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제가 속한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스트럭처 팀, 구조팀에 속해 있는 거고요. 네. 구조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에서 이제 패키지를 올려줄 거잖아요. 그럼 그 올려주는 게 이제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설명을 드릴게요. 속이 비어있는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게 다른 팀에서 쉐어한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그 패키지를 우리 팀에서 컨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속이 채워진 동그라미로 바뀌게 되고 저 사각형 있죠? 네. 사각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생기는 의미가 우리 팀에서 컨슘을 해서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게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저 사각형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그 컨슘을 한 걸 가지고 네. 우리 팀에 있는 걸 업데이트 했을 때 네모가 그죠, 된다는 그죠.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컨슘을 하면은 항상 그 이후에 사각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컨슘만 했을 때는 동그라미가 풀로 채워지는 거고 네. 그걸 가지고 뭔가 다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네모 아니요. 네모가 그- 자동으로 생겨요. 그 컨슘 한다는 것 컨슘만 자체가 해도 그러면 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그래서 동그라미랑 네모가 그럼 바로바로 색칠이 되나요? 되면서 거의 바로 네모도 생겨요. 아, 그럼 처음에는 풀로 찬 동그라미가 됐다가 네. 바로 네. 네모로 또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하나가 더 이렇게 네모가 생깁니다. 세트로 그럼 그죠, 되는 그죠. 거네요? 세트라고 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팀 기준으로 이제 제일 밑에 걸 보시면요, 우리 팀에서도 패키지를 만들어서 올릴 거잖아요. 그럼 우리 팀에서 생성한 패키지는 저렇게 점선 동그라미로 먼저 생기게 되고요. 그 패키지를 쉐어하게 되면은 그 안에가 이렇게 색깔 차 있는 동그라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똑같이 사각형 네모가 있는데 우리 팀에서의 사각형은 다른 팀에 있는 사각형하고 의미가 조금 달라요. 다른 팀의 사각형은 컨슘했을 때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팀에 생기는 사각형은 언제 생길까요? 퍼블리시 할 때. 그렇죠. 퍼블리시 할 때 생깁니다. 우리 팀 파일을 퍼블리시 했을 때 우리 팀의 사각형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팀에 생긴 사각형은 그럼 위치가 앞에 생기겠네요. 사실 자유로운 거죠. 앞에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기 전에 그저 앞에 생겨야죠. 그래야 패키지를 만드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사각형은 뒤에 생기고 다른 팀에 생기는 사각형은 항상 뒤에. 패키지 뒤에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빨간색하고 주황색은 사각형이 다 뒤에 있죠. 네, 이쪽 오른쪽으로. 다른 팀들이니까. 네. 그리고 네. 우리 팀 거는 사각형이 이 뒤쪽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있죠. 그렇죠. 앞쪽이라고 해야 맞겠죠. 네. 앞쪽에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쉐어하는 거하고 컨슘하는 것까지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쉐어는 퍼블리시한 다음에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은 사각형이 생기게 되고요. 사각형이 생긴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패키지를 만듭니다. 패키지를 만들고 거기 안에 있는 내용 확인한 다음에 쉐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렇게 원 안에 동그라미로 채워지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컨슘하는 거는요. 다른 팀에서도 패키지를 똑같이 쉐어를 해줄 거잖아요. 그럼 네. 그 패키지 선택을 해서 그때는 이제 동그라미가 안 채워져 있겠죠. 패키지 선택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 확인하고 저기 컨슘 버튼 누르게 되면요. 이 안에 동그라미가 속이 색이 채워지면서 그 옆에 이제 사각형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조금 좀 이거 그러니까 이 지금 비어 있는 원에서 제가 네. 컨슘을 했을 때 원이 생기고 그리고 바로 그 네모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좀 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네네. 그러니까 왜 두 네. 개가 생겨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똑같은 그냥 컨슘만 했을 때 생기는 거라면 그냥 왜냐면은 원만 있으면 될 네.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력을 남겨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패키지를 다른 팀에서 패키지를 이렇게 쉐어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원들이 이렇게 쭉 생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컨슘한 것들은 색깔 이렇게 채워지겠죠. 네. 우리 팀에서 컨슘한 거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컨슘한 거 옆에는 사각형이 있겠죠. 그럼 이해가 될 것 네. 같아요. 컨슘을 여러 번 했는데 가장 레이티스트로 그죠. 한 것만 사각형으로 생긴다면은 네. 그러면 네 확실히 그러니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이 설명을 앞에 드릴 걸 그랬네요. 네. 그러니까 레이티스트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레이티스트. 네, 네. 사각형은 항상 하나죠. 항상 하나. 그렇겠죠. 우리 팀에서 퍼블리시한 것도 항상 하나. 다른 팀에서 있는 것도 항상 하나입니다. 사각형은 항상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 퍼블리시하는 거는 네모가 네. 하나지 아니지 않을까요? 퍼블리시하는 거요? 네. 네모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두 개인 경우가 두 개, 세 개가 되는 경우가 그냥 있어요. 모델이 MEP 모델이 네, 센트럴 네. 모델이 여러 개일 경우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건축 우리 팀에서 작업하는 건축 모델인데 제가 뭐 저층부, 고층부 따로 나눴어요. 네. 그래서 우리 팀 레비 파일이 두 개예요. 그럼 각각 파일에 대한 퍼블리시 했을 때 생기는 사각형이 두 개가 생깁니다. 네. 두 개가 생겼다면 네. 네.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파일 생겼을 개수에 때. 맞춰서 사각형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뒤에 이 링크하는 거를 그럼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에서 링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자료로, 된다면은 네. 일단은 자료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요 만든 자료들은 다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건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3페이지 정도 될 거거든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Q&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바로바로 답변해드리려고 노력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안 갔습니다라고 하시면 저희 SCK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네, 이력이 남는다는 건 백업이 자동으로 된다는 건지. 그렇죠. 백업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뒤에 제가 생략한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컨슘을 하게 되면요, 컨슘 폴더가 따로 있어요. 쉐어하면은 쉐어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컨슘을 하거나 쉐어하거나 거기에 버전이 다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컨슘이란 액션을 취하는 순간 내가 따로 폴더에다 네.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컨슘 폴더에 네, 네. 그게 다 백업이 자동으로 버전이 업데이트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백업이 된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렇네요. 아카이브가 다 그게 돼서 바로 백업이죠. 네. 그래서 그걸 뭐 예전 버전을 다운로드 받는 것도 가능하고 예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네, 김 교수님 그럼 답변이 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디자인 웨비나를 쭉 하긴 했는데 저도 지금 이 4가지 플랫폼을 다 접하다 보니까 정말 디자인이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네. 이제 모듈 중에 이게 하나인 것 같아요. 새로운 개념이 너무 많아서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질문 주시는 거 자꾸 틀리고 제가 출제자의 의도를 네. 잘 파악을 못해서 네. 네, 그렇게 됐는데요. 미리 예습을 해왔는데도 이러네요. 그래서 저희 SCK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릴 거고요. 저희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구글에다가 SCK 오토데스크 고객지원센터라고 타이핑만 해주시면 바로 나와요. 여기에 기술 지원 신청이라고 있어서 이 페이지에다가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네.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시리즈 마지막이어서 이제 다음으로 준비된 시리즈는 없지만 저희가 내년에 혹시라도 다른 이제 일로 찾아뵐 네. 수도 있으니까요. 아, 내년에요?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네. 또 어떤 걸로 찾아뵐지 몰라서 사장님 많이 당황하시네요. 아니요. 당황 안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렇죠. 네, 네. 설명도 다 못 해주셨으니까 네. 아쉬우실 거예요. 그럼요. 아쉬운 거는 뭐 내년에 따로 영상 만들어 주시겠죠, 그쵸? 저 혼자요? 제가 네. 말 잘못했네요. 네, 빨리빨리 수습하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으니까 시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